네,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우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심리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. 네, 오늘 자세한 내용을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참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어느 국민이 예상을 하셨겠습니까? 올해 초부터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워낙 긴 시기가 또 어려운 시기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우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. 실제 그렇습니까? 실제 이런 재난 시기에 불안, 우울, 분노 같은 반응은 다 정상 반응입니다. 예. 저희가 불안 때문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예. 한 10%, 20%는 상당히 괴로우실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초반에는 불안이 이제 높고요. 예.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우울감, 무기력, 탈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. 예, 코로나 우울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그 상담 건수도 증가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상담의 양상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. 어떤 네. 차이들이 있습니까? 아무래도 지금은 2, 3월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뭐 노래교실, 복지관, 뭐 정신사회재활시설 다 중단됐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다면 최근에는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실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느는 게 또 사실입니다. 그 연령대로 보면은 그 선생님 어떤지도 궁금한데요. 이제 네. 보통 뭐 이제 코로나19 저희도 매일 소식 전하면서 뭐 연령대마다 이렇게 사례별로 나눠서 언급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. 네.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서는 우울에 좀 취약한 연령대가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뭐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. 예. 질환이 좀 있으신 분. 이때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. 예, 또 예. 치료도 중단되기 쉽기 때문에 네. 를 이제 첫 번째 위험으로 꼽지만 예. 뭐 사실 뭐 모든 연령에 영향을 줍니다. 근데 예. 대개 감염 재난이 발생한 첫 해에는 이제 노인층 예. 이 이제 사회적 지원이나 뭐 사실 예. 면회도 못 가시는 분들이 그렇죠.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노인층이 첫 해에는 제일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실제 수치들을 보니까 이게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20, 30대 여성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올해 들어서 지난 6월까지 총 6,278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. 이게 올해 6월만 봤을 때 이제 최초로 잠정치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하던데 이런 변화 추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인은 뭐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?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로 자살률이 높은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대개 우리나라 자살은 다 3, 4, 5월이 높았습니다.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3, 4, 5월의 자살은 다소 감소 추세였다가 예. 6월에 늘었습니다. 근데 일본도 비슷하게 3, 4, 5월에 오히려 줄었다가 7월부터 늘기 시작한 예.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재난 초기에는 서로 좀 믿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예. 또 주변에 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허니문 효과라는 것과 함께 도움도 청하면서 좀 줄다가 예. 이게 좀 축적된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난다면 예.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연구를 하나, 사례를 하나 여쭤볼 건데, 국가적 재난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. 어떤 예. 내용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사실 재난과 자살은 매우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예. 뭐 9.11 테러 이후에는 전혀 늘지 않은 적도 있고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홍콩의 사스 때에는 첫 해에 노인 자살이 증가했습니다. 예.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 지지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외로움이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예. 동일본 대지진 때 뭐 2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 해에는 자살이 다소 감소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북부 3개원이 다 늘었거든요. 예. 이거는 초반에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구를 하려다가 이제 현실에 좌절한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예. 그중에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가 잘 안 되던 지역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보통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던 기간이 지나서 그 극복이 잘 되지 않으면 네. 이게
지난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을 또 노력해 왔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뭐 비례한다, 반비례한다 이걸 떠나서 좌절감이 일단 오게 돼서 이 어떤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사회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예.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또 이 자살률의 미래를 예.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그 말씀해주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자살률이 오히려 증가를 한다라는 분석이시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에서부터라도 이 네.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을 수 있을까요? 뭐 저희뿐이 아니라 지금 미주 보건기구 WHO에 해당하는 카티엔 사무총장이 8월달에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건강의 문제, 자살의 문제는 전 세계적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코로나 대책에서 이것을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로 꼭 추진해야 된다.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훨씬 더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 시기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제약되고 고립된 가운데 힘든 분들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예.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게 하고 다가가는 여러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아까도 노년층 네. 혹은 그 이제 세대나 연령대를 말씀하시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으실 때 노년층의 경우에는 혼자 견디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이제 내가 코로나 우울의 가능성이 좀 있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가 진단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?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네. 불면증이 지속된다. 불면증이요? 라고 하면은 이제 1577-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는 누구나 우울, 불안, 분노가 다 높아지거든요. 예. 근데 10% 20%가 고위험군이고 진단 가능한 군이라고 할 때는 대개는 잠을 못 잡니다. 그 정도로 고민이 있고 괴롭다고 하면 예. 그래서 내가 며칠째 계속 잠을 못 잔다. 특히 코로나 시기에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햇볕도 못 보니까 예. 불면인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예. 하면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서 예.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예. 다가가서 물어봐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네. 불면증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 말씀은 뭐 하루 이틀 뭐 잠을 충분히 못 잤다의 수준이 아니라 네.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나날들이 이어진다. 예, 이렇게 되게 뭐 해석하면 며칠 이상 지속되면서 그 다음 날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. 예. 이거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. 예. 그렇군요. 이처럼 이제 코로나 우울 현상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방역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부 대책과는 좀 별도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네. 방법들이 있을까요? 지금 정확하게 표현한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예. 부릅니다. 이때 해야 될 걸 치료가 아니거든요. 대부분의 예. 분들은 정상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혼자 두지 않고 누군가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만 얻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노력. 그리고 우울 불안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의외로 운동입니다.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. 이 예. 시기에도 함께 움직이고 햇볕 보고 이런 아주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상담 전화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1577-0199고요.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번입니다.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서 심리 방역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. 오늘은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